누구나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끝에 맞이하는 평화로운 노년을 꿈꾸기 마련이죠. 따스한 햇살이 드는 마루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 짓는 그런 소박한 행복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예상치 못한 불청객 하나가 그 고요한 일상에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파문에서 시작된 누구보다 현명하게 자신의 노후를 지켜낸 한 어르신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지 모를 그 지혜로운 삶의 한 페이지를 지금부터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 영감님은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즈넉한 시골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즐거움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가족들이 찾아오는 주말이면 집안은 온기로 가득 찼고 영감님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평온함 아래 아주 조금씩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커다란 항아리 밑바닥에 난 실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세금과 자잘한 생활비가 야금야금 통장 잔고를 축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으레, 이 정도는 들기 마련이라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노란색 세금 고지서를 무심코 집어든 그 순간 영감님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게 찍힌 숫자를 보고 텅 비어가는 통장을 떠올리니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따사롭던 햇살은 어쩐지 서늘하게 느껴졌고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이 막막한 무게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김 영감님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기는커녕 혼란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는 주식이 답이라 하고 누구는 땅에 묻어야 한다며 의견이 제각각이었죠. 어떤 정보가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떠드는 알 수 없는 경제 용어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좌절감이 밀려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집에 들른 손녀딸이 영감님의 시름 깊은 얼굴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복잡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짙은 안개 속을 헤매던 영감님의 눈앞에 마치 등대처럼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녀딸의 다정한 설명 한마디가 기름이 되어 희망의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죠. 마치 굳게 닫혀있던 보물 상자의 열쇠를 찾은 것처럼 영감님은 손녀딸과 함께 지식이라는 새로운 보물 지도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계어처럼 들리던 연금 자산이나 비과세 같은 단어들이 손녀딸의 쉬운 비유를 통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그저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심듯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마치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상속과 증여라는 막연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조각이 현재의 절세라는 그림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했을 때 영감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복잡하기만 했던 세금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가 그려지자 막막했던 안개 속에서 뚜렷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죠. 이제 지식은 영감님에게 가장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영감님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지도를 따라 직접 자신의 재정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전에는 은행 창구 앞에서 주눅이 들곤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며 가장 유리한 길을 당당하게 물을 수 있게 되었죠.
그는 전문가의 조언과 자신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던 세금을 막기 위한 둑을 쌓고 잠자고 있던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물길을 텄습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자신의 노후라는 정원을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수익이 생겨나는 경험은 영감님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깊은 만족감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감님은 줄어든 세금 고지서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기쁨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벅찬 성취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이 다시금 심장에서 힘차게 고동치는 순간이었죠. 이제 영감님은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대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카메라를 들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온천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걱정 없이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가져다준 가장 풍요로운 결실이었습니다. 계절이 4번을 온전히 갈아입고 어김없이 그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르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바로 그 노란색 편지 봉투가 다시 우편함에 꽂힌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어르신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감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일은 없었죠.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는 학생처럼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외면하고 싶었던 빼곡한 숫자들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한 줄 한 줄 자신이 지난 1년간 애써 공부하고 실행에 옮겼던 지식들을 떠올리며 꼼꼼히 내용을 살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최종 세액은 그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푼의 돈을 아꼈다는 차원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벽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넘어섰다는 명백한 증표였습니다. 지식이라는 등불이 얼마나 밝은 빛을 내는지를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죠.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가 만들어낸 달콤한 승리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고지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듯한 깊은 만족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쩌면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 머무는 옛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다가올 미래를 차분히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하나의 소중한 지침서와도 같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각자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예상치 못한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혹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불안에 떨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이 보여주었듯 그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지혜를 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면의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배움을 통해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어낸 어르신의 모습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늦은 배움이란 없으며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값진 결실로 이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이제 어르신은 돈 걱정 대신 오늘 하루 손주에게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지, 내일은 텃밭에 무엇을 심을지를 고민합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따뜻한 미소 속에는
지혜로운 준비가 가져다준 삶의 충만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가꾸어 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현명한 이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되짚어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부디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지식은 밭을 갈지 않고 씨앗만 손에 쥔 농부와 같을 겁니다. 김영감님은 드디어 그 소중한 씨앗을 자신의 삶이라는 밭에 하나씩 뿌리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막막한 얼굴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손수 정리한 노트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현명한 상담가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연금 계좌를 어떻게 조정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지금 시점에 가장 유리한 비과세 상품은 무엇인지 그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죠. 그렇게 하나씩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새어 나가던 돈의 흐름을 막고 잠자고 있던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은 마치 낡고 삐걱대던 집에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줄어든 세금 고지서를 보며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뿌듯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아주 값진 웃음이었죠. 계절이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고 마침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작년 이맘때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노란색 봉투가 다시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봉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길에는 초조함 대신 차분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안경 너머로 숫자들을 꼼꼼히 확인하던 그의 눈이 어느 한 곳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작년에 그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바로 그 숫자.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숫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감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1년간 쌓아온 상대는 세금이나 돈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 그리고 이제 와서 뭘이라는 스스로의 나약함이었습니다. 지식이라는 등불을 손에 쥐자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어둠은 스르르 물러났던 겁니다. 이제 그의 노후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낀 세금으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처럼 삶의 풍경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감님은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희망의 증거가 되었죠. 물론 그가 특별한 금융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용기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지혜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자산보다도 더 든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주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바로 올바른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말입니다. 김영감님의 이야기는 비단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편안하고 걱정 없는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가르침인 셈이죠. 어떤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쓸쓸한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바로 그 지혜의 힘을 온전히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 미소 뒤에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영감님은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자산과 정신적 자본을 쌓는 일임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고립되지 않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직장 동료 외에도 다양한 취미 모임과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동네 청년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며 인생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작은 서재는 어느새 동네 사랑방이 되어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깊은 상실감에 빠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동안 정성껏 가꾸어온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는 후배들, 서툰 솜씨로나마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이웃들 덕분에 그는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파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노후 준비가 단순히 재무 설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예측 불가능한 삶의 변수들 앞에서 나를 지지해줄 튼튼한 사회적,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배움이라는 끊임없는 동력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멈춤의 시기로 여길 때 그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뒤늦게 컴퓨터를 배워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평생의 수건이었던 붓글씨를 익히며 매일 아침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결코 무료하거나 권태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일, 배워야 할 것들로 가득 찬 능동적인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이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성취로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임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낡은 자신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서는 유연한 태도 그 자체일 것입니다.